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거주하는 34살 여자예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나이면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요? 여자 나이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변에서 결혼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청첩장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결혼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데요. 결혼을 경력이라고 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혼했어요. 저도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똥차를 벤츠인 줄 알고 뺏어간 사람이 이제야 알았는지 연락이 왔었는데요. 정말 묵은 때를 벗긴 상쾌한 그 기분, 다들 아시죠? 제가 그 기분을 느꼈잖아요.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알려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사회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제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웃음을 선사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울기만 할 거예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언니, 저 언니한테 사과하려고 언니 부른 거예요. 남편도 제가 언니 만나러 온 줄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래서 남의 손 탄 사람은 뺏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러는 이유가 뭐죠? 그쪽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정말 저한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제 사정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저를 찾아와서 언니라고 친한 척하며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사과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랍니다. 상간녀가 본인이 먼저 저를 찾고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남편과 결혼 생활하던 2년 전쯤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시댁의 기둥은 시부였죠. 어쩐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당시에 시모 눈빛은 제가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은 사근사근하게 구니까 뭐가 진짜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게 다 시부 앞이라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시모는 시부가 없는 시간에만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예,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쉬는 날이면 째깍째깍 시댁에 와야지. 내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알려줘야 하니? 어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며느리로 왔는지 참. 저 양반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버릇 좀 고쳐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시부욕을 스스럼 없이 하셨는데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불호령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일주일 내내 회사로 출근하셔서 시댁엔 거의 시모 혼자 있었죠. 남편은 시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요. 저는 호텔리어라 주로 휴무날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절 부르는 날마다 제 휴무날인 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행여나 너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나. 가서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차려와. 난 맨날 네 시아비 아침 저녁 차리느라 낮엔 꼼짝도 하기 싫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저도 쉬고 싶어요. 이럴 거면 제가 이모님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어젠 야간 근무여서 잠도 얼마 못 잤다고요. 이모님은 무슨,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 부르면 네 시아비가 가만히 있겠어? 무슨 돈으로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알 텐데 그 잔소리를 네가 듣겠니? 내가 듣지. 넌 나이도 젊은 게 잠이 부족해서 되겠니? 운동 좀 해. 시모는 이렇게 시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사셨나 봐요.
본인 밥 차려오라는 건 애교 수준일 만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날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모는 또 저를 시댁으로 불렀죠. 마당에 잔디가 많은데 비가 오면 저 잔디들이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랄 거 아니야. 난 쭈그리고 앉으면 무릎이 쑤시고 비 오니까 허리 아파서 못하겠으니 네가 나가서 잔디 좀 뽑아라. 네? 비 오는데 잔디를 어떻게 뽑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잔디 깎는 기계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 그치면 제가 기계로 다 깎을게요.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요. 젊은 애가 못하는 게 어딨어? 넌 회사에서도 상사가 일 시키면 못하겠다고 이러니? 네 시아비가 시킨 일이니까 잔말 말고 해. 안 해놓고 있다가 그 양반 퇴근하고 오면 또 나만 혼나잖아. 참, 기계로 밀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자라니까 직접 네 손으로 하나하나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한다. 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보란 듯이 저에게 시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친구와 통화하는 건지 깔깔대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길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열이 끝까지 받더군요. 비옷을 갖춰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모퉁이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가 텃밭에 열심히 심어놓은 상추, 쪽파, 방울토마토 싹을 전부 다 뽑아서 텃밭을 흩트려 놓고는 몰래 집으로 돌아갔죠. 네, 간단히 말하면 시모 텃밭을 망쳐놓고 도망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할 일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시모가 딱 그런 부류인 것 같길래 더는 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제대로 알려줬네요. 집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낮잠까지 자고 일어났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전화가 울리길래 봤더니 시모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쳐 있길래 상쾌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미쳤어? 잔디만 뽑으랬더니 내 텃밭에 심은 소중한 우리 애들은 왜 뽑아놓고 지랄이야? 당장 우리 애들 살려내. 내가 힘들게 싹트게 한 내 새끼들 살려놓지 못해? 어머, 제가 그랬나요? 참, 이제야 생각난 건데 제가 식물엔 취약해서 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쓸모없는 풀떼기처럼 생겼길래 그것들도 잔디인 줄 알고 뽑아버렸나 보다. 죄송해요.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너 지금 나 야구를 하고 이러는 거야?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켰다고 이래?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잘 아시면 어머님이 직접 뽑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어머님이 아끼는 소중한 아가들도 지금쯤 더 컸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턴 직접 하세요. 시모는 언성을 더 높이면서 욕을 하길래 모른 척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식물과 관련된 일은 절대 다시는 시키지 않는 걸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한숨만 푹푹 쉬면서 본인이 하시는데 마음 같아선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우울할 때마다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후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에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또 휴무여서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저 혼자 시댁에 일찍 갔는데요. 내가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게 얼굴에 팩을 좀 해야겠어. 네, 그러세요. 그런데 집에 팩이 없는데 넌 젊으니까 피부 관리하는데 잘 알 거 아니야. 시모 말을 듣고 아, 이번엔 나더러 팩을 사와달라고 심부름까지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신경 쓰이게 팩해야 한다고 징징대길래 짜증이 나서 고무장갑을 던지듯이 싱크대에 올려놓고 팩 사러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난 화장품 가게에 파는 화장품은 뭐가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내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함부로 못 쓰거든? 네?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네가 직접 만들어서 해줘야지. 수제팩 알지? 요즘 집에서 다들 건강한 재료만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팩하니까
피부가 반질반질하더라고. 난 방에 가서 좀 누워있을 테니 얼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다시 생각해도 저때 시모가 얼마나 얄미운지. 팩을 만들어서 시모에게 가져가는 동안 입에서 욕이 끊이질 않았죠. 대체 뭘로 팩을 만들어야 하는지 머리가 새하얗거든요. 그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이가 눈에 보이대요. 오이 팩은 집에서도 많이 하니까 오이를 써야겠다 했는데요. 오이가 흐물흐물한 게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이를 입에 넣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오이를 믹서기에 갈아서 시모 얼굴에 얹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거실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고 시모가 벨소리 시끄럽다며 얼른 나가서 전화나 받으라고 하더군요. 받았더니 시아버지였어요. 나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일찍 저녁 먹자고. 내 말 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아버님, 저예요. 미선이요.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도 한참 말이 없으셔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시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들리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며 집중했어요. 1시간 내로 집에 들어갈 테니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방에 돌아가서 팩을 해주며 시모에게 조금 전 통화 내역을 알려주려는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저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면서 제 말을 자꾸 끊길래 저도 시부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죠. 시모가 팩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피부 좀 봐. 팩하다가 따가운 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거울을 봤는데 내 피부 대체 왜 이러니?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뾰루지까지 올라왔잖아. 에이! 시모는 발악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는 축축한 오이팩 시트를 제 옷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부가 등장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모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시모는 시부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시모는 주방 안에 있던 저를 보고 있어서 등 뒤에 있는 시부를 보지 못했고 저 혼자 시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 숙이고는 우는 척 연기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확인하고 팩을 드렸어야 했는데 다 제 불찰이에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확인하고 팩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 그만 화 푸세요. 어쭈?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인 줄 알아? 불쌍한 척하면 내가 봐줄 줄 알았니? 나 내일부터 피부과 갈 테니까 병원비는 네가 전부 내라. 알겠어? 시모는 제가 우는 척을 하니까 기가 찬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맞을 각오를 했지만 시모 손길이 제 어디에도 닿는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시부 목소리만이 제 귀에 들렸고 시모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기겁하는 모습도 봤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왜 이 시간에? 당신 나 없는 동안 매일 새아가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새아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알아서 잘하는 애를 잡긴 뭐하러 잡아? 저는 시부가 제 편을 들어줘서 시모보다 더 놀랐어요. 그리고 이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쩐지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시모는 시부 말에 당황하더니 여보, 그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 피부 좀 봐요. 상한 오이로 내 얼굴에 팩을 했다니까.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피부는 망가지면 돈이 수백 깨지는 건 기본이라고요. 하다 새아가한테 시중까지 시켰단 말이야. 못났다. 참 사람이 못났어. 쭈글쭈글한 피부에 그깟 팩한다고 당신이 새아가 피부처럼 되는 줄 알아? 정신 좀 차려. 시모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시아버지께 더 혼이 났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우는 척 연기하며 시모가 제게 한 짓들을 전부 일러바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시모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킨다면 바로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끝까지 제 편을 서주시고는 멋있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시부를 쫓아가셨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부 앞에서는 은근히 부탁하는 말투로 시모를 부려먹었죠. 어머님, 젓가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제일 가까워서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 사람이 정말.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아유 참,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님, 일어나신 김에 시원한 물 한 잔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시모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만 계속 참으라며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 있죠? 시부는 하나도 안 닮고 시모 성격만 어쩜 저리 닮았는지 더 얘기하면 저만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호텔에서 동료들끼리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며 동료가 추진했고 저도 이번 기회에 남편과 사이도 풀 겸 남편에게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공짜야? 내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면 당연히 가지. 운전도 당신이 하는 거지? 요즘 운전만 하면 빨리 피곤해진다고. 나 가서 잠만 자? 그래도 되면 내가 운전하고. 남편은 저와 하는 건 뭐든 하기 싫어하고 본인 돈, 체력,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만 빠지긴 좀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기로 하고 겨우 같이 갈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저놈이 미쳤는지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는 여자 동료들에게 추근대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어차피 같이 온 여행인데 다 같이 놀아야 재밌죠. 우리 술게임 할래요? 술게임! 그만하시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방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아이씨, 넌 뭐야? 나 지금 희정씨랑 얘기하고 있잖아. 희정씨, 이리 와봐요. 그래요, 정우씨.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남편은 제 동료인 희정씨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희정씨 남편에게 주먹을 맞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그대로 기절해서 동료 남편들이 남편을 방까지 데려다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는지 동료들과 남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기억 안 나는 척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사과한다고 내가 실수한 게 없던 일이 되냐? 그리고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데?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당신 기억 나잖아. 나면서 사과하기 싫어서 당신도 쪽팔리니까 기억 안 나는 척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희정씨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해. 희정씨 남편분에게도 사과하고. 아씨, 운전하는데 열받게 할래? 나 좀 내버려 둬.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지. 넌 호텔에서 일하는 애가 계산이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으휴. 이렇게까지 말 안 통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속이 불타는 기분도 처음 느껴봤고요. 이때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쪽팔렸거든요. 나 혼자 바람 쐬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연락하면 나 집에 안 올 수도 있다. 나 내버려 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지. 아, 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알아서 갈 거야.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알려고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밖으로 도망만 치는 거라고. 알겠어?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자기 혼자 바람 쐬고 싶다면서 저한테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진짜로 떠나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께도 전부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남편이 바람 쐬러 가겠다고 떠난 게 원래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시부와 가끔 톡 정도는 주고받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게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데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톡이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남편이랑 여행은 뭐고 이 돈은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아버님, 남편이 저랑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말했단 말씀이시죠? 그놈이 세아가 너랑 곧 1주년이라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일정 빼줬다. 모자라면 나한테 연락해라. 돈이야 너희한테 얼마든 줄 수 있으니. 이 인간이 1주년이라고 여행 간다며 뻥을 쳤더라고요. 휴가를 내고 어딘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시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저를 팔아넘긴 거죠. 아버님에게 1주년 여행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하니 남편이 저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그놈 잡으려고 일부러 직장에 연차까지 내고 자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장장 5시간 운전을 분노의 질주를 하며 달려왔죠. 그런데 무작정 온 거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다가 숙소 예약하는 어플을 몰래 들어가 봤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예약했던 호텔 내역들이 쭉 있었죠. 신기하게 한 군데만 주구장창 예약했더라고요. 설마 하고 그 이름을 검색해서 밤늦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같은 이름의 다른 호텔이면 어떡하나, 여기에도 이놈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하던 중에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남편 놈 차를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호텔에 남편 이름을 말하며 어느 호실에 묵었는지 알 수 있냐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하는 수 없이 로비에서 30분 넘게 죽치고 앉아 있었죠. 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죠. 네, 저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곤 두 연놈들이 탄 엘리베이터를 급히 탔습니다. 저도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랬나 몰라요. 그놈들 당당히 7층을 누르길래 전 10층을 눌러놓고 모르는 척 기다렸다가 그들이 내리고 슬그머니 뒤를 밟았어요. 저들이 호실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재빨리 발을 끼워놓고는 모자를 던지고 말했죠. 야, 이 미친 새끼야. 넌 네 아버지까지 속이고 부산에 와서 딴 년이랑 뒹굴고 있냐? 너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혼자 바람 쐬러 간다더니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었어? 저는 바로 남편 머리채를 잡았고 상간녀는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며 절 떼어내려길래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 머리털을 다 뽑을 기세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짐승과 비슷해진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는 제 풀에 지쳐 남편과 상간녀를 놓아주었네요. 그래,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당신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팍 식은 걸 어떡해? 그게 내 잘못이야? 원래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야 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원래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이혼하자. 맞아요, 언니. 언니도 솔직히 오빠랑 결혼할 만큼의 인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랑 오빠랑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은데 이런 사람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이혼만 해주면 절대 언니 앞에 안 나타날게요. 언니 인연도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드릴게요. 참 수준 떨어지는 남편과 상간녀의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저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래, 어린 년 만나는 저놈이나 유부남 만나는 어린 년이나 너희가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진 내 알 바 아니고 니놈은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아버님께 가서 다 잃을 거거든. 엥? 언니, 유치하게 그게 뭐예요? 오빠 아버지께 말하면 저랑 헤어지게 해준대요? 상간녀는 사태가 심각한 줄도 모르고 쳐웃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얼굴빛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발 아래 넙죽 엎드리면서 제발 아버지께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해달라 빌기 시작했죠. 상간녀가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모양 빠지니까 그만하라고 속닥대는데 남편이 상간녀의 입을 막기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증거도 수집했고
현장을 적발했으니 이제 남은 건 시부에게 말하는 일만 남았어요. 남편은 다음날 상간녀를 버리고 나왔는지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요? 저는 이미 실시간으로 시부에게 사진을 전달해드렸는걸요. 시부는 당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풀스윙으로 뺨을 날렸고 제가 왔을 땐 뺨이 보기 좋게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네 놈이 감히 새아가를 두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내 회사에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런 썩을 놈, 지 엄마랑 똑같아서 모자라고 한심한 놈. 내가 널 봐주고 참아준 건 새아가 때문이란 걸 몰랐던 모양이구나. 더는 못 보고 있겠다. 난 더는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너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끊겠으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너 알아서 살아. 시부는 남편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시모와 남편이 시부 앞에서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는지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은 시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라고요?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더 쳐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그 입을 당장 뜯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사과하지 못해? 시부 말씀대로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난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 저놈을 대신에 사과하마. 대아가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 얼른 말해봐.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조금 전까지도 고민했는데 저놈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불륜은 절대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 참, 아직 아버님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한 번 더 눈물 연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남편이 상간녀를 버리고 서울로 가버리더니 불안했던 상간녀는 제게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함께 보내며 남편은 아직 모르는 사실이니 제가 먼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남편과 이혼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놈에겐 내 새아가 네 앞에서 약속했듯이 10원 한 장도 지원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내 회사에서도 아웃이야. 저런 무능력한 놈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들 내가 힘들게 키운 회사를 저딴 놈에게 물려줄 수 없지. 못난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 내가 해줄 건 없고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줄 테니 그거라도 받아주겠니? 아버지, 저희 사이에 애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요? 그럼 네가 위자료 줄래? 너 돈 있어? 나한테 위자료 줄 돈 있냐고. 어차피 내가 소송해도 아버님이 줄 돈인데 돈 한 푼 없는 넌 좀 빠지지? 그지 새끼. 아휴.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도 제 인생에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사람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은 해보고 살지 않나요? 앞날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전 시부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버님처럼 좋은 인생 선배를 그딴 놈 때문에 잃기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7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상간녀더라고요. 이 여자가 저한테 볼 일이 뭐가 있어서 연락했는지 궁금해서 만났죠. 언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요.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간녀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길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붙잡힌 손을 더럽다는 듯이 떨치고는 앉았죠. 근데 전현이 사람을 불러놓고 한참 울기만 하길래 점점 짜증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임산부라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입 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짜증낸 거예요. 왜 불렀어요? 나 인내심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언니, 저 정말 미치겠어요. 아버님은 진짜로 오빠한테 돈 한 푼 안 주시는 거 있죠?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심지어 오빠는 아버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나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하라고 우리 애 곧 태어나면 뭐 먹이고 키울 거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질내면서 사장 아들인 자기가 어떻게 그런 푼돈 받고 딴 회사에 몸을 담그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왕자야? 누가 들으면 허드렛 일 한 번 안 하고 자란 놈인 줄 알겠다니까요? 상간녀 말로는 전 남편과 결혼하긴 했는데 시아버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상간녀 부모님이 해준 투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태어날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시부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배 보이시죠?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데도 어머님은 저 구박만 하시고 저보고 마당에 있는 잔디를 뽑으래요. 그것도 손으로. 어머님이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전 진짜 언니보다 이겼다고 생각한 게 남편 핏줄을 가진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승자는 언니였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너무했어요. 왜 저한테 진작 말 안 해줬어요? 그랬으면 이딴 놈이랑 결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빨리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하는데요? 남의 남편 뺏어가 놓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은근히 욕심이 많은 타입이네. 원래 남의 것 뺏어간 년들은 잘 살 수가 없거든. 왜냐고? 그렇게 만난 것들은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듣자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죠? 할 말 끝났으면 가볼게요. 잠깐만요. 언니, 그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 오빠랑 이혼할 때 돈 받았다면서요? 아버님이 언니한테 위자료 줬다던데 그것도 엄청 많이. 저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곧 우리 아기 태어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는 저 이해하니까 빌려주실 거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앞에 신세 한타는 미끼였고 최대한 불쌍한 척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옛날에 저겠어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원한 커피가 나왔길래 직원이 돌아서기도 전에 그 커피를 친절하게 받아서 상간녀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해달라고 애원해서 해줬더니 이제는 뭐가 억울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야, 태어날 애가 너 따위 년처럼 살길 바라지 않으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위자료 그거? 그 돈은 네 년이랑 네 남편 놈이 무능해서 아버님이 대신 갚아준 돈이니까 눈독 들이지 마. 알겠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뱃속에 애가 있다고. 너 미쳤어? 끝까지 이기적이네. 난 너 같은 년 보고 싶지 않고 하소연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호텔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또 찾아온다면 덜 힘들다고 생각하고 니년 식구들에게 자꾸 날 찾아온다고 얘기할 테니까.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면 그땐 날 찾을 기운도 없지 않겠어? 야, 이 미친년아! 나한테 남편 뺏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서 사과한 줄 알아? 돈 받으면 너 같은 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남편 뺏겨서 아직도 나한테 자격지심이라도 남아서 이래? 너 설마 아직도 우리 오빠 좋아하니? 저는 상간녀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어요. 맞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해줘야겠죠? 내가 그딴 똥차를 뭐하러 아직도 좋아하겠어? 네가 대신 걷어가줘서 얼마나 홀가분한데. 너도 그 똥차 처분하고 싶어서 나 찾아왔잖아. 아니야? 근데 어쩌냐? 너도 똥차라서 벤츠는 절대 못 만날 텐데. 너도 네 오빠랑 잘 맞는다고 좋아했으니까 평생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커피값만 계산하고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분도 얼떨떨해서는 제가 커피를 쏟아서 의자를 훼손한 값까지 건네니까 처음엔 거절하길래 손에 쥐어주고 나왔네요. 마지막에 본 상간녀의 허탈한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돈 많은 시부가 제게 위자료로 3억을 주셨고 소형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 세를 받는 돈은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친정 부모님께 전부 용돈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친정 부모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네요. 실은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친정 부모님 때문이 커요. 친정 부모님이 아직도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가 불륜 때문인 줄 모르시거든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하기도 했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부모님 입장이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불륜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일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저의 작은 배려가 혹시 부모님께는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실망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 고로 이번 기회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서 친정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과 시모욕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그들에게 모든 대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친정 부모님도 제가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전 시부와 종종 연락하면서 저 파렴치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벌을 받는지 멀리서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자들의 최후가 어떨지 궁금하니까 그 최후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전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입맛 없는 여름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밥 먹기 싫은 날 샌드위치처럼 간단한 음식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더운 날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샌드위치 가게로 비로소 정착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저희 동네에서만 제 샌드위치를 맛보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샌드위치가 오픈 후 맛있다고 입소문나면서 단골들이 꽤나 많이 생겼습니다. 샌드위치는 크게 어려울 거 없지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기, 다수의 입맛을 사로잡을 소스 배합과 재료의 조화로움 같은 기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빵 맛이 너무나 중요해서 빵집을 엄청 찾아다녔어요. 식빵 납품처도 한 곳으로 정착하자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듯 매출은 금방 안정적으로 고정됐습니다. 가게 근처에는 회사가 많아서 오전 회의나 단체 간식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덕분에 회사 단체 주문을 통해 맛본 분들이 맛있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늘어났죠.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 가게에 출석했어요. 커피보다 끊을 수 없는 게 이 집 샌드위치예요.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요? 다른 샌드위치 집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그냥 최고야. 우리 회사 식구들도 많이 오던데. 사장님 매출 어마어마하죠? 항상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번 주만 4번 오셨잖아요. 어머, 저 몇 번 온지 다 기억해요? 그럼요. 저희 가게 단골이시잖아요. 가만 보면 사장님 참 말투도 우아하고 단아하시네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아, 그게 지금은 없어요. 가게 자리 잡고 남들처럼 연애해야지 했는데 바빠지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예쁜 젊은 날들을 혼자서 그냥 보낸다고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장님은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럼 빨리 좋은 사람 찾아서 정착하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으면 혹시 내가 주선 좀 해도 될까요? 시누이는 마케팅 회사 직원답게 정말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일하느라 결혼은 물론 연애도 미뤄놓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더군요. 저는 신우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울 틈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도 아프거나 다치면 기댈 사람 하나 없어서 서글펐던 기억도 하나 둘 떠올랐거든요. 게다가 제 친구들은 이미 다들 일찍 결혼해서 저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더니 그게 본인 남동생이라 해서 처음엔 얼마나 부담스럽고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남편을 보고 저는 서서히 그 매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얼굴에 나 선해요 라고 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재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 흔한 밀당이라는 것도 없이 제게 직진하고 올인한 남편 덕분에 저희는 짧은 연애 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연애를 짧게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 남편은 결혼 전후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면 시댁 식구들의 인성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역시나 결혼 전 인사드릴 때 본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품이 너무 좋으셨어요. 남편이 딱 시부모님을 빼닮은 거였죠. 가게 단골을 인연으로 남동생을 소개시켜준 신우에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처음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옳게, 이제 진짜 우리 한 가족이니까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형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손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훨씬 어리잖아요. 뭐? 지금 나 늙었다고 은근히 돌려까는 거야? 네? 그럴 리가요. 형님, 저 돌려깐 거 아니에요. 그럼 대놓고 깐 건가? 옳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까지 다들 참 선하지? 우리 가족들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답답할 정도로 착해. 옳게도 비슷한 결이라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온 거고. 아, 네. 근데 보다시피 나는 우리 식구들이랑 많이 달라. 난 더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감정 표현도 직설적이고 듣기 싫은 말도 곧잘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옳게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물론 나도 노력할 거지만 말이야. 제 샌드위치 가게 단골이었을 때 살가웠던 신우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시댁도 남편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 시집 잘 갔다며 부러워하고 많이 축하해줬는데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신우의 10월들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옳게, 나왔어. 네, 형님, 오셨어요? 어째 반갑지 않은 눈치다? 그럴 리가요. 죄송해요. 어젯밤에 갑자기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어서요. 하긴, 우리 어제도 인사했는데 내가 너무 꼰대 같았지?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사장님이랑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제 얼굴 기억해 놓으세요. 신우는 저희 가게의 직원과 알바생과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하더군요. 그 뒤로 신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단골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결혼 후로 더 자주 오는 듯 싶었어요. 나왔어. 하루는 아주 잔뜩 뾰루통한 얼굴을 하고 오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 엄청 좋죠? 나 오늘은 참치 샌드위치 먹을래. 안녕하세요.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참치 샌드위치 하나 맞으시죠? 단체 주문 때문에 제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벼랑간 신우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는 뭔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놀라서 주방에서 뛰어갔죠. 그랬더니 포스기를 두고 알바생과 신우가 서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옳게,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옳게 샌드위치 결제해서 먹어야 해? 네? 여기 새로운 알바생이야? 저번에 나랑 인사 안 했던가? 나 사장 가족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도영아, 무슨 일이야? 신우는 단단히 화가 나서 소리치고 알바생은 얼굴이 벌개져서 신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올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나 언제까지 그냥 손님 취급할 거야? 내가 일반 손님이랑 다를 게 없다 이거야? 나 올케 가족이잖아. 가족한테 이렇게 장사질해도 되는 거니? 내가 언제까지 샌드위치 결제하게 하나 지켜봤어. 아니 근데 이제 내가 계산하는 게 당연한가 봐? 형님,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샌드위치 계산하기 싫다는 말씀이세요? 싫다는 게 아니라 대체 언제까지 가족한테 장사질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알바생이나 직원이나 다 사장 닮아서 원. 내가 지갑 놓고 왔다고 오늘만 그냥 달라니까 이 학생이 안 된대잖아. 지갑 두고 오셨다 해서 이체 부탁드린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어머, 얘 당돌한 거 봐. 올케, 도대체 여긴 알바생 무슨 기준으로 뽑니? 도영아, 그만. 형님, 오늘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제가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오늘은? 그럼 앞으로는 계산하란 말이야? 그건, 형님, 일단 저랑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알바생 앞에서 말 못할 게 뭐가 있는데?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일전에 우리 언니 결혼식에서 뵀었잖아요. 우리 언니? 형님, 도영이라고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때 결혼식에서 보셨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얘가 방학이라 가게 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뭐? 사촌 동생? 어머,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도영 씨라 했나요? 어쩐지 낯이 익더라고요. 아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방학인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언니 일 돕고 참 마음이 예쁘네요. 올케 참 든든하게 했어. 아까 일은 잊어버려요. 내가 개인적으로 올케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한 말이에요. 올케, 그럼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 이걸로 사촌 동생 맛있는 거 사줘. 바쁜데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안 주셔도 돼요. 참치 샌드위치라고. 참치 샌드위치 드시고 싶다 하셨죠? 제가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신우는 샌드위치는 됐다며 제게 5만 원권을 쥐어주고 재빠르게 가게를 벗어났습니다. 뭐야? 언니 신우이 왜 저래? 결혼식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저랬던 것 같은데. 설마 지금 언니한테 시집살이 하려던 거야? 돈 안 내고 샌드위치 먹으려다 나한테 들키니까 주례명 친 것 같은데. 가족끼리 계산은 더더욱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아줌마네.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원래 저런 분은 아니거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제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랑 사촌동생 때문에 혹시 기분이 많이 상했나 싶어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신우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신우는 해맑은 목소리로 샌드위치를 주문하더군요. 올케, 우리 사무실에 참치 샌드위치 2개, 햄치즈 3개, 닭가슴살 5개, 이렇게 배달 부탁해. 네, 형님. 팀 간식인가 봐요. 맛있게 부탁해. 혹시 저번에 사촌동생이 조금 예의 없게 굴었다면 제가 대신 죄송해요. 아니야. 나 그런 거 마음에 두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제가 형님 거 서비스로 하나 더 만들어서 11개 보낼게요. 어머, 그럼 나야 고맙지. 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계산? 그건 나중에 입금해 줄게. 다른 가게는 보니까 장부 적어서 한 달치로 계산도 하던데. 그렇게 해줄래? 지금 바빠서 나 먼저 끊을게. 네? 아, 그럼 일 보세요, 형님. 제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신우이는 매주 자기 회사 사무실에 샌드위치를 10개씩 주문했습니다. 외상으로 주문했는데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한꺼번에 결제해 줄 거라 믿었죠. 형님, 출근하셨어요? 올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말이야, 참치로 10개 부탁해. 내가 사람들한테 참치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냈더니 나 믿고 다 참치에 빠졌지 뭐야. 그래요?
항상 홍보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보낼게요. 마지막 주 근무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한 달치 결제 오늘 도와드리려고요. 오늘 주문건까지 총 50개고요. 샌드위치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서 결제 전에 볼 수 있게 제가 간이 영수증 미리 적어서 보낼게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맞죠? 그게 뭔 소리야? 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옳게. 이제 나랑 한 가족이 됐는데 샌드위치 공짜 아니야? 나는 공짜인 줄 알고 계속 시켜 먹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농담이시죠? 신우는 말없이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저는 또 일이 엄청 바쁜가 싶었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했고요. 긴가민가 했는데 신우이는 결국 샌드위치 값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물어볼까 하다가 단지 신우이가 월말이라 바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입금해달라고 간이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읽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신우의 말이 여태 전부 진심이었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젠틀하게 계산해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형님, 내일은 꼭 입금 부탁드려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금전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저는 가족인 형님만 믿고 외상으로 한 달간 샌드위치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제가 직접 법인카드 결제 받으러 갈게요. 회사에 찾아간다니까 그제서야 신우이는 가게에 직접 왔습니다. 아니 옳게 빚쟁이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독촉 문자를 왜 이렇게 보내? 내가 남이야? 어? 나야말로 옳게 믿고 그 많은 샌드위치 주문했어.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제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형님, 카드로 결제해드려요? 아님 현금 결제세요? 뭐? 아 몰라 배째. 갑자기 덜컥 큰 돈 결제하라면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형님, 수중에 35만 원이 없으세요? 그리고 형님이 그 많은 샌드위치 다 드셨어요?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주문한 거면 회사분들한테 받아서 주시던지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주세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옳게 정말 웃긴다. 사람 착한 줄 알고 내 동생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 형님이야말로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이러셨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샌드위치 50개를 공짜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샌드위치 만드는 게 취미 활동으로 보이세요? 재료 준비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그런 게 다 장난 같으시냐고요. 가족끼리는 돈 받는 게 아니라고요. 형님 빼고 여태 제 가게 온 가족들, 친척들 다 결제해서 드셨어요. 어쩌다 한번 제가 사드리는 거 빼고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대영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기 무슨 일이야? 아니 누나, 이게 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보, 우리 누나가 샌드위치 공짜로 달래? 먹고 계산을 안 한 거야? 옳게 그새 일러서 내 동생 여기까지 불렀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그런 게 아니라 누나 말 좀 들어봐. 누나, 미쳤어? 아무리 한 가족이 됐다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행동이야? 누나가 거지야? 돈 없어? 당장 먹은 값 다 입금해.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야, 넌 누나한테 어디 큰 소리야? 가족끼리 얻어먹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샌드위치 50개는 무슨 말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 왜? 여기 이 사람 가게야. 이 사람이 만든 샌드위치 가지고 왜 누나가 회사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 미쳤어? 내 집사람이 누나 회사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누나가 입금하기 싫으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서 누나가 먹은 샌드위치 값 입금해달라고 할게. 넌 여기서 엄마 아빠 얘기가 왜 나와?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말려? 부모님이 말리셔야지. 아, 입금할게. 한다고. 그만해. 야, 됐지? 입금했어. 옳게 확인해봐. 들어왔어요.
그게 다야? 사과 안 해? 넌 누나한테 진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옳게도 보는 앞에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해? 나 진짜 쪽팔려. 아이고, 진짜 요란법석이다. 옳게,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처음엔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살짝 괘씸하다 생각했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그럼 난 먼저 갈게. 아, 진짜 저것도 사과라고. 여보, 내가 미안해. 아니, 갑자기 가게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오늘 연차냈어. 당신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말 안 했지. 깜짝 이벤트라니? 그게 당신이 요즘 가게 엄청 바쁘대서 몰래 지원금 출동했지. 근데 웬 진상 손님이 있나 싶어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 누나잖아. 아,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누나가 저거 말고도 혹시 따로 당신한테 연락해서 괴롭히고 막 그래? 그러진 않으셔. 이런 일 이번이 처음이야.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내 선에서 해결 보고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욱해서 소리 질러버렸네. 지를 땐 질러야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우리 마누라. 나 같으면 내 돈 내놓으라고 우리 누나 머리털 다 뽑았을지도 몰라. 어떻게 공짜 타령이냐? 아, 내가 진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호구 같은 저 대신 실컷 신우이 욕해주는 남편 덕에 저는 금방 화가 풀렸습니다. 또 마누라 가게 바쁘다고 회사 연차까지 내고 와서 온종일 도와주는 착한 남편이 어딨나 새삼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호되게 당한 저는 다시는 외상 같은 거 안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무조건 결제를 먼저 받고 있어요. 좋은 인생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신우는 더 이상 제게 공짜 타령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신우에게 나름 가족이니 신경 쓰고 있다는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사면 기존에 줬던 서비스 쿠키 말고도 커피 한 잔을 같이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일상이 또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제 샌드위치 가게에 대한 리뷰 테러가 계속됐습니다. 어플뿐만 아니라 블로그 후기나 인터넷 후기 글에도요. 이물질이 나왔다는데 사진이 없는 게 다반사였고 더불어 맛없다는 후기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정적인 매출이 바닥을 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원래도 깔끔함, 청결함이 우선이었던 저는 더더욱 직원들과 민감하게 모든 걸 체크했어요. 하지만 리뷰 테러는 변함이 없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제가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연락 부탁드린다 해도 아무도 가게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 한숨 짓는 날이 늘어나자 신우이는 마케팅을 해보자고 제게 말했어요. 옳게, 나만 믿어. 재오픈한다고 생각해. 내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 마케팅 도와줄게.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홍보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저 좀 억울해요. 제가 가게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야 가족이니까 잘 알지. 게다가 오랜 단골이니 당연히 옳게 문제 아닌 거 알지. 근데 뭐가 문제든 간에 지금은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떠난 민심 데리고 오려면 홍보가 우선이야. 맛없다, 신선하지 않다, 이물질 나왔다. 뭐 이런 말들 덮는 건 결국 또 다른 리뷰야. 좋은 리뷰들 많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금방 잊어. 그리고 올케처럼 억울해하는 이런 경우는 경쟁업체에서 사람 쓴 걸 수도 있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좋은 리뷰는 올라오고 예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고요. 힘내 옳게. 회사원인 내가 뭘 알겠느냐만 자영업 어려운 거야. 참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존재하는 거야. 내 손에서 마음처럼 안 되는 것들은 업체 맡겨야 하는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싸게 도와줄게. 요새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요.
큰 비용은 제가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만약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나한테 확실하게 맡기려면 나도 꽤 고급 인력이라 돈이 좀 들어. 근데 우리 회사 끼고 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다이렉트로 나한테 직접 의뢰하는 거니까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원래는 더 비싼데 내가 가족이니까 할인해 준 거야. 그리고 몇백이라 하면 처음엔 당황하고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과 보면 다들 엄청 싸게 했다고 느끼더라. 효과가 1,000만 원은 기본이거든. 제가 지금 당장 부담하기엔 좀 비싼데요. 옳게, 내 실력 못 믿어?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도 될까요? 알았어.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말해줘.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뭐 가족끼리 당연한 일인걸. 힘내고. 네. 저는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판이라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샌드위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재료들이 버려지지 않고 신선하게 다 쓰이는 거거든요. 마케팅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신우이를 믿고 저는 300만 원을 이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다른 업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할까 싶어서 검색해봤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는데 3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홍보 가능한 곳도 있었어요. 신우이가 제게 말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조건들을 비교해보니 3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살짝 배신감이 느껴졌지만 전문가가 아닌 제가 뭘 알겠나 싶어서 저는 다른 말 없이 신우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니 옳게, 진짜 답답해서 그래.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 사라질까봐 겁난다고. 형님, 저 사실은 죄송해요. 다른 업체에 이미 의뢰했어요. 거기는 3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요.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가게 오시면 제가 회사분들이랑 드실 수 있게 샌드위치 몇 개 챙겨드릴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고? 내가 실컷 다 조언해주고 신경 써줬는데 가족인 내가 아니라 다른 업체? 너 지금 사람 놀리니? 네?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300만 원은 덤탱이 쓰는 거라고 다른 업체에서 말해줘서요. 똑같은 조건으로 30만 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마케팅, 홍보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의뢰했어요. 형님 놀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 처지에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냐고. 그게 놀리는 거야. 너 내가 만만해?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가게가 아예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밑작업하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또 안 하겠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밑작업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듣긴 뭘 잘못 들어. 아니 올케는 나한테 장사질 해도 되고 난 왜 하면 안 돼? 올케가 샌드위치 파는 것처럼 난 홍보 마케팅을 파는 거야. 그래, 블로그랑 배달 어플 안 좋은 후기들 다 내가 그랬다. 이 바닥 굴러가는 꼴 비슷해. 그런 식으로 밑작업해서 업체랑 컨택하는 경우 많다고. 형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심지어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저 진짜 소름 돋아요. 네, 그동안 제 가게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안 좋은 후기와 별점 테러는 다 신우이의 짓이었습니다. 외상 사건 이후로 제게 앙심을 품었었나 봐요. 신우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흥분해서 다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또 발뺌할까봐 이미 통화 녹음까지 마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옆에서 매일 본 사람이 그런 소름 끼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독한 신우가 안 바뀌니 이제 제가 바뀌기로 결심했죠. 결국 신우이가 하는 문제적인 행동들은
모두 돈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신우이를 어떻게 참교육할 수 있을까 고심했어요. 신우이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우 하나 때문에 제 소중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딱 신우이만 빼면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신우이가 자기가 한 짓 고백할 때 당장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밖에 모르는 착한 남편과 저 친딸처럼 예뻐해주시는 시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우만 빼고 다 지극히 정상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후 신우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형님, 정말 저한테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우리 엄마 아빠께 이르기라도 하게? 가족들이 과연 네 편 들까? 결혼한 지 고작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신우이랑 싸우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렇게 시댁이랑 틀어지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착한 내 남동생은 너랑 나 사이에서 엄청 괴로워하겠지. 그런 모습 보고 싶음 다 일러. 네, 형님 생각 잘 들었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야, 이 건방진! 고작 전화 한 통에 건방지다고요? 아직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뭘 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신우를 상대하기 싫어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신우이가 다니는 마케팅 회사에 전화로 문의했어요. 신우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당장 의뢰를 하고 싶다며 신우의 회사에 상담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신우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를... 저는 신우를 본체 만체하며 신우보다 높은 사람과 상담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덜덜 떨고 있을 신우의 얼굴을 생각하니 기분이 엄청 상쾌했죠. 저는 직원에게 신우와의 사이를 밝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보상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소속 마케터가 제 가게 별점 테러하고 가게 홍보비 부풀려서 결제하게끔 유도했어요. 경찰서에 가려다가 먼저 여기 들렀습니다. 네, 저는 경찰서 대신 신우의 회사에 고발하러 갔습니다. 신우의 회사에서는 신우의 단독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알 리가 당연히 없겠죠. 신우 회사 측에서는 당사의 직원 관리 실수니 그동안 손해본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한 마케터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신우를 해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 또한 신우가 회사에서 잘리는 건 싫었어요. 딱 저를 괴롭게 한 벌만 딱 달게 받았음 했죠. 설아씨,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짓을 벌여? 이분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입은 다물겠다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다신 이런 일 없게 해. 사직서 대신 사유서 작성하고 징계는 피할 수 없어. 연봉 삭감은 물론. 부장님,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히 여겨. 그리고 가족 분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사과는 받으셔야 하니까 이분께 사과드리세요.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 한 고객님으로서 저희 회사에 방문하신 거니까요. 네? 하지만 한사라 사원, 회사 이미지 실추시키고 사과도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그럼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신우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렇게라도 억지 사과 받으니 마음은 홀가분하더군요. 금전적인 보상은 신우의 회사에서 해줬습니다. 기존의 가게 매출액대로 그동안 피해봤던 금액을 보상받았어요. 그리고 가게 홍보도 무료로 일정 부분 도맡아 해주시기로 조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제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가만 있으면 될 걸 사서 이를 키우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도 제가 잡아야 할 일인데도요. 아니, 너 미쳤냐? 갑자기 새끼 머리채를 왜 잡아 흔들어? 누나, 정신 나갔어? 당장 안 와? 아빠, 누나 좀 말려봐. 얘가 내 인생 망쳤어. 다 망쳤다고. 어디서 내 가족들 앞에서 착한 척이야? 세상 순진한 척이야. 이 불려시 같은 게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 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 내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해. 한설아, 너 그 손 안 놔? 며느라, 괜찮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부와 남편이 신우의 등짝을 때리고 저와 떼어놓으려 해도 쉽게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자 잡채를 만들고 있던 시무가 잡채 그릇채로 안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나는 뭐 TV 드라마에서 싸움 나는 소리인가 했는데 너 머리가 돌았냐? 엄마, 얘가 이것이 분수도 모르고 내 인생을 망치려 들었거든? 엄마 딸 얘 때문에 다 망했어. 에휴, 제대로 혼내줘야 돼. 야, 이년아, 그래도 그렇지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머리채를 그렇게 흔들어. 너 그러다 잡혀가 이거사. 당장 그만하지 못해? 너야말로 오늘 제대로 혼나야겠다. 시무는 냅다 잡채 뭉텅이를 주시곤 신우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 딸이라고. 날 왜 때려? 잡채 아깝게. 너 어떻게 나도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대하는데 뭔 이유로 네가 이따위 신우의 짓을 하고 있어?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신우이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싶고 저도 똑같이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고 싶었죠. 하지만 다리 힘은 풀렸고 가슴 속 밑바닥에서부터 울컥 감정이 차오르는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신우이는 제가 훌쩍이는 모습 보고 질세라 나이답지 않게 바닥에서 엉엉 울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달래줘서 그제서야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때까지 신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신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달려들더군요. 누나? 아니, 네가 누나야? 야, 저번에는 샌드위치 외상에서 돈 안 갚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이 사람 가게 테러까지 한 거야? 모든 게 다 밝혀지자 신우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잖은 시부마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그대로 테이블을 엎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시부께 얻어맞을까봐 갑자기 제 뒤에 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척 황당했어요. 시부, 시모, 남편 모두에게 얻어터질까봐 제 뒤에 숨은 거니까요. 옳게, 미안해,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아빠 한번 화나시면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빠뿐만 아니야. 엄마도 얼마나 무서운데. 좀 말려주라, 응? 제발 부탁이야. 오늘 우리 다 경찰서 가게 생겼어, 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응? 신우이는 울면서 제게 빌었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신우는 결국 시모와 시부에게 도살장 끌려가듯 끌려갔고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시댁에서 다 해줄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남편은 울면서 같이 병원 가서 치료라도 받자고 했어요. 내가 미안해. 면목이 없다. 당신이 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만드는 거 뻔히 아는데 고작 우리 누나 때문에 안 좋은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본인 잘못도 아닌데 사과로도 모자라서 남편은 정신과 치료받고 진단서 떼서 신우이를 고소하자고 했어요. 시댁과 연 끊어야 한다면 끊겠다면서요. 그 일 이후로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저를 케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너무 미안했다고 신우보다 더 사과해 주셨어요. 제게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남편과 이혼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만 하라고 다 들어주신다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이랑 절대 이혼은 안 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가 평생 갚으마. 이 은혜 아니지마. 우리 착한 며느리 지독한 신우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했니? 우리에게 진작 말하지 그랬니? 하지만 한편으론 말 안 한 네 마음도 다 알겠다. 너 혼자 참고 견뎌내보려 한 거겠지. 아이고, 속이 이렇게 깊어서야. 고생했다, 우리 아가. 어머님, 아버님, 저 안 착해요. 남편이랑 이혼 안 하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라. 다 말해. 다 들어줄 테니. 형님이요. 매일 출근 전 새벽에 제 가게로 출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요. 정말 그거면 되는 거니? 그걸로 네 맘이 다 풀리겠어? 네. 형님 회사 쉬는 날에는 저랑 같이 풀로 근무했으면 해요. 그래, 아가 걱정 마라. 안 간다 하면 내가 직접 데려다 놓을 테니 아주 실컷 부려먹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다음 날부터 신우는 멋씹은 얼굴로 제 가게에 출근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에게 인사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일을 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인사도 안 하네 이제. 뭐 신우고 뭐고 없어? 아휴 진짜 가지가지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연봉 삭감해. 내가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지까지 해야 해? 불렀으면 말을 해봐 어디. 저는 그런 신우를 개무시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일을 했습니다. 채소 배달 온 거 정리하고 씻고 다듬고 했죠. 원래는 직원들과 함께 하는데 그날은 저 혼자 다 했어요. 처음에 궁시렁거리던 신우는 잠자코 눈치껏 저를 지켜봤어요. 제가 하는 것들 다 보셨죠?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매일 꼭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몰려오는 졸음 참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하는 일이죠. 내일부터는 형님한테 전부 시킬 거예요. 안 도와줄 거니까 모르겠으면 지금 말해요. 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비웃던 신우이는 그 다음날부터 제게 엄청 혼났어요. 양상추 찢어지지 않게 살살 해야죠. 이게 수압이 세서 그래. 야채가 힘이 없어서 죄다 흐물거리잖아. 배우실 거면 배우는 자세를 하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는 엄한 호랑이 선생님처럼 신우이를 다그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우이는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것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혼자 고생하고 나니 신우이는 점점 얼굴과 표정과 자세가 달라지더군요. 혼자 다 하니 꽤 일이 많은 걸 알고 신우이는 놀란 듯 했습니다. 매일 이걸 어떻게 다 해? 옳게. 세상 대단하다. 세상에 뭐 뚝딱하고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있나요? 제 샌드위치 먹기에는 엄청 간편해도 준비하는 데에는 늘 이만큼 시간 걸려요. 그렇게 한 달을 저는 신우이를 열심히 부려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미안해 옳게. 사 먹는 입장에서 볼 땐 옳게가 장사 편하게 한다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이 정도로 힘든 일인 줄 이제 알았어. 채소 다듬고 나면 손은 꽝꽝 얼고 재료 썰고 나면 팔이 얼려라고. 샌드위치 주문권 다 만들고 나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지더라. 많이 반성했어. 이렇게 매일 고생하며 지킨 가게를 내가 망치려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형님은
조금이나마 변하셨어요. 저는 마침내 신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형님이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셔서 큰 걱정은 없어요.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지금처럼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 지금은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샌드위치 공짜로 달라던 철없는 신우는 이제 없어요. 대신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며 새벽 5시부터 자진 출근해서 회사 가기 전까지 저를 도와주는 형님은 있네요. 신우이는 시부모 집에서 그때를 계기로 독립했어요. 사실 그때 제게 한 짓이 다 들통나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30대 중후반에 처음 독립해보는 신우이는 지금도 열심히 홀로서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는요, 지금은 제가 다 괜찮다고 지나가도 훗날 응어리가 올라오는 순간이나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과거 일이 떠올라 시댁과 남편이 미워 보일 수 있다면서 제게 심적인 보상과 금전적인 보상 다 해주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남편과 가고 싶었던 해외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곧 떠나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샌드위치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여러분, 저 2호점을 얼마 전에 오픈했어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저 요새 2호점 내고 더 바빠졌지만 틈틈이 형님의 선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저도 형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요. 형님께도 좋은 짝 찾아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에 이혼이나 자극적인 참교육은 없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께는 저 등짝 여러 번 맞았어요. 너무 착해도 호구라며 답답하다고요. 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너무 답답해 하실까봐 걱정은 조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행복한